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과 관련 있는 분들, 또 베트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베트남 유학생이나 또는 근로자 또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하신 분들은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베트남은 이제 54개 민족이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베트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베트남의 이 북부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남부로 내려온 역사죠. 네, 그래서 베트남은 전통 주류적인 그러한 베트남 민족과 또 크메르, 그리고 참파, 참파 왕국, 이러한 나라들이 점점 이렇게 통합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4개 민족이 있고, 또 남부하고 북부는 분단도 분단이었지만 사실상 베트남의 역사는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내려온 역사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남부와 중부와 북부를 다녀보면은 독특하게 이러한 문화 전통의 특색도 있고, 또 사람들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부 호치민 가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베트남이 왜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한국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네,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또 베트남의 역사를 분석해보면은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은 거죠. 뭐 분단됐던 부분들, 또 식민지의 어떤 아픔을 겪었던 부분들, 또 전쟁, 또 외세 침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베트남의 리 왕조의 후손이 이 경북 봉화 지역에 정착한 부분들 때문에, 또 그 유적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가 많이 또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뭐 국제결혼 문제라든지 또는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또 마약 문제라든지 각종 또 복잡한 문제도 많죠. 그래서 복잡함과 또 작년에 또 한국에서의 무역 흑자 1위국은 또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각종 사회적으로 한국과 얽힌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 또 베트남이다. 또 뭐 국제결혼 같은 경우도 보면 베트남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은 점점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또 베트남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취미는 틱, 틱. 베트남어를 어떻게 읽느냐, 또 어떻게 발음하느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여기 한국어 베트남어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11개를 올려놨어요.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 이 11개를 수강하시면은 금방 베트남어를 이렇게 읽는 거구나, 또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에다가 이 쉼표를 찍어 놓으면은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요 물음표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틱, 틱, 꾸어, 앙나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틱은 취미고 꾸어는 의가 되는 거예요. 뭐의. 그래서 앙 하니까 젊은 남자죠. 네, 그래서 뭐 오빠의 취미는 이다, 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취미가 뭐예요? 그래서 틱, 꾸어, 앙라지, 서틱과 앙라지 하면은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서틱과
또 일라 뭐이 네 서틱 하면 취미죠. 꾸어 뭐뭐의 또이 네 나의 취미는 라이다 뭐뭐이다 뭐이 네 뭐이 하니까 수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서티코 앙나지 서티코 앙나지 네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서티코 또일라 뭐이 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 남부 쪽은 아예 또 이 발음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남부 발음과 북부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남부와 북부는 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또 차이가 나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렇게 베트남에 가보면은 남부에 가면은 북부 가지 말아라 북부 북부 사람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북부에 가면은 남부 사람들 좋지 않다 소비가 심하고 사람들이 좋지 않다 이게 서로 이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처럼 같은 국가인데 갈라진 그러한 역사라기보다는 베트남 북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중부로 남부로 내려온 그러한 역사죠. 베트남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또 분단도 됐고 분단되면서 또 이 남부 쪽은 자유진영 또 북부 쪽은 사회주의 공산진영이 또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분단이 됐어요. 이 속에서의 아직도 그런 갈등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이제 베트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보면은 이렇게 쭉 길고 바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다낭 많이 알고 있죠. 다낭이라든지 또는 뭐 판티엣이라든지 뭐 또 이 호찌민 뭐 이런 데도 보면은 호찌민 또 저쪽으로 건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바다가 아주 또 있어요. 아름다운데 저는 이 베트남 해변을 쭉 다니면서 뭐 야짱이라든지 뭐 이런 바닷가 뭐 후에 바닷가 다녀보면 참 바다가 참 아름답고 또 해산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해산물을 많이 팔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가시면은 거기서 직접 생활하시면은 이제 그 시장 가서 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직접 요리해 먹으면 좋고 또 그러한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뭐 이 가격이 얼마예요? 바우니오 띠엔 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뭐 5만 동이에요. 그러면 남무이 응인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무이 이렇게도 얘기해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5만 동이다. 그러면은 직접 또 돈으로 계산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돈 계산하는 것 또 수에 대해서도 금방 익히게 됩니다. 직접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사고 또 돈도 내보고 이러면은 이제 좋겠죠. 그리고 베트남은 이 나라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다녀보면은 저는 이제 63개성을 다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은 그 지역만의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만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 그쵸? 또 중국, 프랑스 여기 다 이겨요. 네, 이기고 외세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뭐 일본의 보호령으로도 또 프랑스의 100년 지배, 중국의 1000년 지배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러다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을 아주 자력으로 막아낸 나라는 이 베트남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몽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을 서로 건들지 않고 존중해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외세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외국인들한테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잘 변합니다. 네, 이렇게 돌변한다 그러죠. 네, 결정적인 순간 때 돌변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저도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온순하고 참 착했던 직원들이 결정적일 때는 확 돌변해가지고 아주 그 막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베트남이 왜 그렇게 됐는가? 뭔가 유연한 것 같으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유연하다라는 것은 잘 변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호찌민, 네,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의 국부 같은 역할을 했고 베트남의 어떻게 독립주의자죠. 굉장한 애국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의 그 호찌민을 공산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이 굉장한 애국자, 이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직접 자신이 활동을 하면서 또 겪었던 부분들, 미국에서 겪었던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독립을 시도했던 그런 애국자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민족주의자, 네, 그리고 독립주의자 이런 부분들. 이제 선택은 본인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자기 국가의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많이 받았으니까 프랑스의 백년 지배를 받고 계속 또 미국에게 또 배신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당연히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는 소련 쪽하고 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치민도 16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원칙을 두고 그리고 외부의 상황에 다양하게 적응하는, 다양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많은 외세 침입 속에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취미가 뭐예요 하면 서틱과 앵라지. 네,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서틱과 또일라 버이.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